위한 스포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반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데요. 이번에 창단하는 춘천시청 휠체어 농구단을 찾아 휠체어 농구를 배워보고 휠체어 농구를 통해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게 된 선수들의 각오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말 양양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새롭게 출항했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사가 궁금한 원희와 환희. 양양국제공항의 요모조모를 둘러보고 제주도행 비행기에도 올랐다는데요. 양양국제공항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원희와 환희를 만나봅니다. 인생을 축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칡소를 자식처럼 키우는가 하면 돼지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돼지 사육에 열정을 바친 이들인데요.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나라의 축산업을 지켜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월 14일 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지난해 5월에 개봉을 해서 큰 화제가 됐던 영화 기생충.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화 기생충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썼습니다. 네, 바로 다음 달에 발표될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 6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건데요. 이상하게 유독 그동안 우리나라 영화는요, 네. 이 아카데미상과는 인연이 없다고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네, 한국 사회의 특수한 빈부격차를 그려내고요. 여기에 더해서 보편적인 시각까지 잃지 않았다는 평가와 함께 네. 아카데미상 다양한 부분에 노미네이트가 된 영화 기생충. 그야말로 우리 영화계의 큰 쾌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다음 달입니다. 아카데미상 시상식 정말 기대가 되고요. 꼭 좋은 성적을 거둬서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 한류 영화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현희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원 365 소식요정 이현입니다. 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연희 씨가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인 만큼 저희가 정말 활기찬 소식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네. 새해 계획하면 꼭 빠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뭐 계획 세우는 것 같은데 네. 뭐 운동하기 있고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일기 쓰기. 밀리고 있어요. 해야 결국에. 되죠. 해야 되죠. 네, 2주 됐는데 밀리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요. 네네. 운동하기 계획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다이어트 또 뭐 체력 다지기 등 그렇죠, 정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운동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배우고 왔습니다. 어떤 스포츠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오늘은요, 제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경기장이 아니라 아파트에 왔어요. 그 이유는요, 스승님을 만나뵈러 왔죠. 스승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제대로 배워봐야겠죠. 스승님이요, 국가대표래요. 국가대표에게 배우는 이 종목 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저희가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러 왔거든요. 혹시 오늘 저에게 새로운 스포츠를 알려주실 스승님 맞으세요? 네. 일단 어떤 거부터 처음에 아침에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제 운동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 옷 입고 밥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는 없다 치고 빨리 제가 준비하셔요. 방해가 될까봐 잠시 빠져있는다고 했습니다. 과연 어떤 운동일까요? 집안에 힌트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요. 이상하게 식탁 의자가 몇 개 없었어요. 막 운동할 때 막 무릎 그리고 막 팔목 이런데 이렇게 칭칭 감는 거 아닌가? 그리고 휠체어가 있어요. 우리 스승님, 이 종목의 국가대표이기도 한데요.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제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는 건데요. 네. 가서 뭐 간단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정말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러면은 따라가서 우리 스승님이 무슨 운동을 하는지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라간 곳은요, 춘천시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힌트가 있습니다. 먼저 와서 운동 준비 중인 스승님, 그런데 휠체어를 타시더라고요. 예.
스승님, 제가 훈련장에 따라왔는데요. 안 타시던 휠체어를 타시고 오늘 대체 배워볼 운동이 뭐예요? 오늘 저희가 같이 할 운동은 휠체어 농구라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코트를 누비는 장애인 스포츠의 꽃, 바로 휠체어 농구입니다. 휠체어를 탄다는 것 외에는요, 일반 농구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거친 몸싸움과 빠른 스피드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휠체어 농구 매력에 금방 빠져듭니다. 이런 매력 때문일까요? 얼마 전 춘천시에서는요, 휠체어 농구단이 창단됐습니다. 감독님을 주축으로 7명의 선수들이 제 모였습니다.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춘천시에서 이렇게 휠체어 농구단을 창단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약간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한번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에서 또 제의가 먼저 있었고요. 그래서 예, 좀 수락하게 됐습니다. 함께 운동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주장 김상열 선수, 팀의 에이스이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휠체어 농구단 하면 굉장히 좀 저는 생소하거든요. 일반적인 룰은 어떤 점이 좀 달라요? 저희 선수들은 다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장애가 심하고 안 심하고에 따라서 등급 포인트가 매겨져요. 그래서 1포인트부터 4.5포인트까지 있는데 4.5포인트는 좀 장애가 경한 선수들, 그 다음에 1포인트면 장애가 심한 선수들인데 14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래서 장애가 심한 선수, 경한 선수 다 어우러져서 경기를 할 수 있게 휠체어 농구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선수들의 발이 되어주는 휠체어, 그만큼 휠체어 상태가 중요한데요. 선수들이 모이자마자 이렇게 휠체어 네. 상태부터 아주 체크하더라고요. 중요하고요. 휠체어 싸움이라도 간이 아니에요. 그럼 본인마다 휠체어를 네. 개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몸에 맞게끔 세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다들 다 다르더라고요. 예, 맞아요. 뭐 포지션별로 다 다른데 또 장애별로 다르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휠체어 세팅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생활할 때 쓰는 휠체어와 농구를 할 때 사용하는 휠체어는 좀 다릅니다. 정말 모양이 좀 다르죠. 먼저 경기용 휠체어는요, 바퀴가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달려야 하는 경기 중에도 턴이 잘 되고 넘어지지 않게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고요. 휠체어 선수의 몸을 고정시켜주는 이렇게 고리가 또 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보조 바퀴가 있어서 넘어지지 않게 또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선수들 몸에 맞게 개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렇죠. 신기하네요. 또 휠체어 앞에는요, 거친 몸싸움에서 선수들의 발이 다치지 않게 보호해주는 범퍼가 또 있어요. 제가 휠체어 농구의 가장 기본 휠체어를 탔으니까요. 이제 농구를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는 것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농구의 기본 드리블도 배워봤는데요. 처음이다 보니까 공 따로 몸 따로 쉽지 않은데요. 바닥에 떨어진 공을 줍는 것도 노하우가 있어요. 고급진 기술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키를 이용하는군요. 그렇죠. 굴러오는 휠체어 밖에 공을 살짝 대주면 이렇게 쓱 올라옵니다. 이번엔 슛 연습이에요. 일반 농구 코트와 규격이 같은데요. 휠체어 앉아서 하니까 더 높아 보여요. 마음의 욕심을 좀 여기 같군요. 네. 선수들 슛하는 모습 볼 때 굉장히 쉬워 보였거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욕심을 버리세요. 안 비워졌습니다. 들어갔어요. 그쵸? 드디어 들어갔어요.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면서 슛을 하려고 했는데 보세요! 실력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휠체어 농구를 해보니까요, 생활 스포츠로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또 땀도 나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과나 그런 데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팀 담당자 연락처를 주거든요.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면 비장애인 분들도 탈 수 있는 농구용 휠체어가 다 있기 때문에 근데 휠체어 농구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항상 누가 오시면 즐길 수 있게 선수들도 항상 준비가 돼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얻었지만 농구를 통해 삶의 활력과 선수들입니다. 일단 그 운동하기 전에는 엄청 소극적이었는데 활동량도 많아지고 밖에 돌아다니는 것도 더 잘하게 되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집에 박혀있냐 아니면 나와서 운동을 하느냐, 그 차이가 뭐라 해야 되지?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게 만들더라고요, 운동을 하니까. 힘들 법도 한데 운동하는 내외의 모습이 같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또 활기차졌고 생활이 매일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한다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도 좋고, 뭐 생활하는 데도 되게 활기차졌어요. 많이. 이렇게 보니까 휠체어는 점점 더 관심이 생기시죠? 네, 제가 저도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라 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대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휠체어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수련한 턴. 빠져들 수밖에 근데 이게 없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많이 다른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격하고, 좀 몸싸움도 엄청 많아가지고 보는 사람은 좀 아찔하긴 한데 자꾸 보다 보면 좀 굉장히 재미있는 스포츠입니다. 이 휠체어 농구라는 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의 장애인 스포츠는 같이 어울리기 힘든 종목도 있지만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휠체어에 앉는 순간 모두 다 같아져요. 좀 많이 늘은 것 같죠? 뻔뻔하시네요. 제가 휠체어 농구를 배워봤는데요. 이게 진짜 대단한 스포츠인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안 움직이는 것 같죠? 근데 땀이 진짜 장난이 아니고요. 활동량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비장애인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골 넣었을 때 희열감이요. 찍었나? 저 넣었는데. 아까 보셨죠? 저 골 넣었습니다. 네. 코트 안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코트 안에서는 장애도 비장애도 구분이 없습니다. 오로지 목표를 향해 힘껏 달려가고 거친 숨 속에서도 정확하게 골을 넣는 휠체어 농구의 매력. 우리의 심장을 더 뜨겁게 해줄 휠체어 농구. 한 번 보면 빠져들 수 없는데요. 미국의 한 농구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농구는 심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휠체어 농구.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오케이. 정말 최고예요. 그럼요. 아니 휠체어 농구 사실 들었을 때는 네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도 없었고요. 연희 씨가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셨죠? 제가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고 평상시에 네. 농구를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 휠체어 농구를 배우고 나서 농구의 매력, 또 휠체어 농구에 빠졌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장애인 또 장애인 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이렇게 휠체어 농구 저는 추천합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비장애인 농구단도 있고요. 네. 휠체어 또 농구 리그도 있는 걸 확인이 됐습니다. 좀 지나면은 이제 춘천시 휠체어 농구단의 본격적인 활동도 시작하겠죠? 맞습니다. 네. 4월에요. 정식 네. 대회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일 그 대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또 우리 춘천 시청팀에는요. 국가대표가 3분이나 있다고 와. 합니다. 네. 작년에 창설이 됐지만 실력도 네. 좋고 분위기가 참 좋아서 올해 한번 우승 한번 노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희 씨가 저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너무 정말 모처럼도 재밌었거든요. 보는데 맞아요. 실제로 경기장 가서 이 휠체어 농구 경기하는 모습을 네. 보면은 더 즐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더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춘천시 휠체어 농구단의 아주 그냥 멋진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이번엔 양양에서 온 소식을 만나볼까 하는데 지난 11월이었죠. 양양국제공항을 모항으로 하는 비행기가 첫 취항을 했습니다. 바로 양양 제주간 노선이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 영동 지역 주민분들의 그 접근성이 좋아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고 하시는데요. 네. 작년 12월부터는 국제선 대만 취항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니까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사실 여행 네. 갈 때 그 계획만 세우는 것도 네, 네. 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럼요. 캐리어에 예쁜 옷 넣고 또 사진기도 넣고 여행 갈 생각하니까 가고 싶어요. 맞아요. 원래 여행 계획할 때 네네. 준비할 때 그 설렘이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행 떠나고 싶네요. 참 이게 다른 게요. 저희 남성분들은 대부분 네. 짐 싸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짐을 한 일주일 그러시면 전부터 안 돼요. 싸시나 봐요. 설레거든요. 이 설레이는 두 분을 위해서 네. 그 매일 오전과 오후 2차례씩 하늘길이 양양에서 제주간 노선이 열렸거든요. 양양공항 여기저기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화면에서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재취업했어요. 안녕하세요. 신입 스튜어드. 여기 쪽은 중고 신입 스튜어드 원희와 환희 인사드립니다. 네. 아, 신났어요. 보니까 얼굴이. 뭐 공항에 오는 건 언제나 기분이 좋죠. 그나저나 저희가 양양 국제공항에서 이제 스튜어드 느낌으로 딱 오라고 해서 온 거긴 한데 왜 온 겁니까, 피디님? 오늘 두 분 양양 국제공항에 처음이시죠? 네, 저 처음이에요. 오신 적 있나요? 처음이세요? 있다면 어쩔 거요? 있다면 어쩔 거야? 처음입니다. 네. 있다면 다음에 진행이 안 돼요. 없습니다. 없는 걸로 하고 예. 오늘 양양 국제공항의 모든 것을 두 분께 좀 체험을 시켜드리려고 해요. 아니 놀이기구나 태워주지 뭘 공항을 체험을 해 또. 놀이기구 비슷한 거 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뭐 면세점 이런 것도 이용하나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네. 체험을 시켜드릴 테니까 네. 일단 한번 이동하시죠. 알겠습니다. 법카 준비하셨죠? 면세점 저희 긁을 준비하시죠. 아우 좋은데. 네, 가시죠. 예. 아 이제 천천히 가요. 나 이게 찢어질 것 같아. 복부 쪽이. 원희! 아 이 사람이 왜 이래 또. 이게 또 하라고 시켜가지고. 아. 이게 지금 여기가 그 트리가트 존이라고. 그렇죠. 평창- 컬링 경기장. 그렇죠. 동계올림픽. 거구나. 근데 여기 등장하는 분은 굉장히 낯이 익은 얼굴이야, 그렇죠? 개그맨 저기 황재성 씨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근데 되게 잘 그려놨다. 네, 되게 잘 그렸고. 거기서 글 잡으면은 이게 실제로 컬링 그 브러쉬를 이렇게 미는 것처럼 보여서 이렇게. 그렇죠. 했구나.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사진 찍으면 여기 사진들을 쭉 보면 강원 영동권 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곳에 이제 관광지, 명소 사진들을 이렇게 진열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그 공항 대기하실 때 조금 이제 시간 그렇죠.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보시면서 그림 보면서 또 영동 외국인들도 지방도 오니까 이거 국제공항이잖아, 그렇죠? 제주다, 제주. 여기 어디예요, 여기? 여기 평수가 넓다. 뭐야, 이거? 뭐? 아니 글 못 읽어? 뭘 능청은? 아니 저 뭐라고 써 있어 저기? 수유실. 그래, 수유실. 왜 날 봐? 제가 놀이기구를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거 놀이기구 아까 태워드린다고 했으니까 기환 씨 오늘 번 돈 다 수리비로 나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되나 이게? 이게 돼요? 아유, 옷 찢어진다 저저. 잠깐만. 중국 기회단이요? 잠깐만요. 자,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그 계류장, 많이들 이제 활주로라고 알고 있는 거긴데 저희 근데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피디님? 오늘만 두 분을 위해서 특별히 허락을 받았습니다. 뭐 하면 돼요? 뭐 육상합니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여기서? 네, 오늘 여기는 함부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렇죠. 이곳 주변에 한번 그 계류장 한번 둘러보시고 예. 비행기도 한번 둘러보시고 그리고 경비행기도 한번 보신 다음에 네. 뒤에 있는 비행기 안으로 한번 이동하실게요. 아니 여길 둘러보면 내가 봤을 때 해가 떨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넓은데. 야, 이게 그 비행기 저도 뭐 공항은 여러 번 가봤는데 이 계류장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다닐 거라고 지금 생각을 못했거든요. 와, 여기 뭔가 느낌 되게 다르다. 제가 마치 그 약간 승무원, 정말 스튜어드가 된 진짜 스튜어드가 된 그런 기분이 확 듭니다. 야, 비행기도 이렇게 갖고 일로 와보세요. 와, 대박. 와, 진짜 크다 실제로 보니까. 조심해 빨려 들어간다니까. 예. 야, 이게 엔진이 이거 엄청나네, 추진체가. 예.
우와, 야, 높다, 높아. 우와, 바퀴 봐, 바퀴 봐, 바퀴 봐. 오. 와, 저쪽에 또 저기 뭐야, 경비행기 같은 거 있는데? 야. 아, 완전 여기 개화했지, 개화했지. 야. 저 뭐 무슨 비행기야? 저 농약 뿌리는 비행기인가? 저기 있는 경비행기들은? 아니면 실습을 하나 보지 여기서? 학생들 뭐 배우거나 뭐 그런 거구나. 다시. 우리 원희 형님은 어디 계시나? 저 양반은 저기 뭐야 걷는 걸 싫어해가지고 아직도 저 근처에 계속 계시네. 참 감아보면서 조금 게으른 것 같기도 하고. 자, 또 우리 원희 형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제 뭐 계류장에서 비행기 안으로 실제로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 진도를 하나하나 빼고 있는데 차근차근. 뭐 기환 씨도 비행기는 많이 타봤을 거 아니에요? 많이 타봤죠. 나는 많이는 안 타봤는데 네네네. 이렇게 먼저 그 기내로 가는 건 처음이에요 지금. 이렇게? 소위 1등으로? 그렇죠. 1등으로 가보는 건 처음이야. 오, 보통 여기서 이제 그걸 해주시잖아. 저기 인사해 주시고 뭐 신문 주고 뭐 이러지 않아요? 네. 또 이렇게 돼 있구나. 3명 앉는 데구나. 약간 좀 규모가 작은 비행기구나. 그죠? 이게 180몇 명 타는 비행기로 알고 있는데. 잘하시네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오늘 그 이제 양양공항에서 제주가 이제 또 항로가 또 하나 또 열렸잖아요. 그래요? 능청은 아주 세계 1등감이야. 그 제주를 아주 어디다 쓸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가 좀 탔지만 잘 모르니까 전문가 모셔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자? 섭외하셨어요? 아니 그냥 막 보이더라고 한 명. 그래요? 저희 누구 계세요? 팀장님.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말씀하신 네, 1호기 맞습니다. 1호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국내선이잖아요. 네. 국제선도 있던데 그러니까 취향 노선이 그러면 어떻게 더 확장이 되나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제주도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2호기가 주간에는 대만을 갔다 오고 타이베이를 갔다 오고 야간에는 방콕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점차 베트남, 필리핀 계속 늘려나갈 거예요. 전 세계 5대양 6대1로 아유,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 신입입니다, 신입. 신입 스튜어드. 여기 중고 신입 스튜어드. 이제 이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준비하실 게 많을 거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성함이 처음에 보시니까 비행기 타고 바로 제주도 가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가고는 쉽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근데 제주도 한번 가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비행기 타고? 여기서 아니라고 그러면은 뭐 반전이 있어요? 가면 좋지. 아니 뭐 이게 질문하는 의도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한번 가죠 뭐 비행기 타고 지금 제주도로 가시죠. 말 바꾸지 않고. 지금 가시죠. 네네네. 함께 가시죠. 이제 곧 떠나죠 이거. 저희 4시 40분에 출발. 네. 저희 이거 진짜 타고 간다고요? 예, 가시죠 지금 제주도로 같이. 네네. 가면 좋지 뭐. 황송할 따름이죠. 뭐든지 다 해드리고 싶은 우리 혜주 씨와 제주도로 함께 출발! 가시죠. 앉으세요. 벨트 매시고. 네, 저희 좀 앉아 있을게요. 그럼 일 보세요. 네, 저희는 혹시 기내식 있으면 좀 주시고. 예. 네, 여기 근데 좀 의심스러운데? 계류장도 둘러보고요. 제주행 비행기에 제일 먼저 오르고 원희환이 뭐 그나저나 신이 막 났습니다. 신이 났어요. 네, 새롭게 뭐 제주선 또 대만선, 국내선, 국제선이 이렇게 새롭게 취항하다 보니까 이용객들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36%가량 늘었다고 하니까 뭐 효과를 크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나저나 양양국제공항이 그동안 좀 침체된 분위기에 있었는데요. 노선이 좀 많아지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또 더욱더 활기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많이들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원희환이는 제주도에 간 건지 아니면 저렇게 비행기에 앉아서 가는 척만 한 건지 뭐 긴가민가 하거든요. 내기예요, 내기. 안 갔을 것 같아. 진짜. 저는 간 저도 것 같기도 저렇게 하고요. 말이 많은 네. 스튜어드는 처음 봤습니다.
원희환이가 정말 제주도에 갔는지 안 갔는지 네. 긴가민가 한데 다음 주에 화면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요 전주로 가볼게요. 전주로 갈 건데요. 네. 보통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 그렇죠. 독서의 계절 하면 가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춥다는 이유로 이 실내에 머무는 빈도가 월등히 많아지는 겨울. 이 겨울철도 은근히 또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전주에 가시면요. 네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고요. 다양한 책들을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시장 책방부터 고택 책방까지 이 겨울에 찾아보면 좋을 만한 특별한 공간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책과 특별한 데이트를 즐길 수 있는 곳. 한 번쯤 꿈꿔봤던 도서관 있잖아요. 따뜻한 느낌도 받고 내 안에 있는 애를 꺼내서 좀 더 성숙해보고 싶어서요. 책이 주는 마음의 양식, 그 이상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얼마 전 문을 연 전주 시립도서관 꽃심을 먼저 찾았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이름은 물론 설계에도 많은 공을 들인 곳이라고 하네요. 권장님, 여기는 공간이 도서관이 아니라 그냥 카페 같아요. 저희가 맨 처음에 컨셉을 잡을 때 그 답답한 독서실 분위기 나는 도서관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편하게 대화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곳에서는 글도 떼지 못한 어린아이들의 그림책부터 분야별 전문 서적까지 다양한 종류의 책을 만날 수 있는데요. 모두에게 행복한 책 놀이터와 쉼터를 표방합니다. 집에서처럼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딱 돼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다 하는 데가 있나요? 우주로 떠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우주로요? 네. 지윤 씨도 가봐야겠죠?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제 나이요? 여자 나이는 비밀인데요? 끝내 나이를 말하지 않고 우주로 입장엔 성공했지만요. 사실 이곳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여기가 우주로 1216인데 우리가 주인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12세에서 16세는 그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닌 그 중간에 낀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트윈 세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을 위한 전용 공간을 저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거예요. 게임과 악기 연주, 만들기 등도 함께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왜 여기 도서관인데 책 안 읽고 이러고 있어요? 네, 10대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노는 공간이에요. 책은 안 읽어요? 아니, 네. 읽어요. 무슨 책? 약간 저는 철학책 같은 거. 지금 책에 숲이에요, 숲. 내 집보다 편하고 카페가 부럽지 않은 도서관. 이곳에선 맨몸으로 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겠죠. 오, 읽히지 않았던 글이 그냥 막 읽혀요, 막 읽혀. 와, 도서관은 답답한 줄만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제 집이 더 답답해요. 책과의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찾은 곳. 이번엔 시장 같은데요. 마음의 양식도 좋지만 역시 내 배부터 채워야지. 여기 서점이 있다는데? 서점이요? 뭔 서점? 젊은 감성이 살아있는 2층 청년몰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여기 진짜 책방이 있어요. 저도 한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시장 안에 서점이 다 있네요? 네. 시장에 있을 거 다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책도 꼭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문주현, 김선경 부부가 운영하는 동네 책방. 부부는 작가와 독자뿐 아니라
지역의 책방 사장님들과도 교류하며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은 또 다른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서점하고 또 다르게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 간에 소통하고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저희들이 뭐 행사도 하고 이런 식의 공간을 또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이 시장 안에 책방만큼 또 어울리는 게 없죠. 이제 이곳의 책도 만나봐야겠죠. 그런데 책장에 꽂힌 분류표가 좀 재밌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그냥 다른 서점들이랑 달리 분류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3평의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좋은 책들을 많이 담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독립출판 같은 경우는 여기 따로 우리 손님들이 가장 먼저 오셨을 때 보실 수 있게 또 마련했고, 저희가 특별히 아직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저희 지역의 작가님들의 시집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지은 씨는 어떤 책을 고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어떤 책을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모른다고 하면 저희 책방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애니어그램을 해서 나를 만약에 알면 거기에 맞는 책도 저희가 추천해 주거든요. 애니어그램은 성격을 9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는 일종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7에너지도 있고 4에너지도 있어서 약간 감정의 기복이 무척 심하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4번 예술가 유형에 속할 확률이 매우 높다.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아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장점이구나, 이걸 좀 더 활용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것들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곳에선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잘 맞는 책을 추천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의 일상을 좀 이런 창조적인 어떤 표현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장 일단 주시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주시고요. 또. 이번엔 좀 한적한 외곽으로 가봅니다. 10여 년 전 사라질 뻔한 한옥 세 채를 옮기며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고즈넉한 한옥에서 만난 책방. 이곳에선 또 어떤 매력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장님, 아니 주변에 보니까 산밖에 없어요. 네. 산밖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책방을 여시게 되셨어요? 사실 근처에 서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도서관은 너무나 또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 저희 전주 쪽에서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독립서점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거리가 멀어 찾는 분들이 적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기우였다고 합니다. 한옥이라는 어떤 공간 속에 이런 그 책들을 갖다 놨다는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정감 있어 보였고요. 사실 우리가 바쁜 생활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좀 숨 쉴 수 있는 구멍 같기도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특별한 포장의 책도 손님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이거는 요즘에 이렇게 시크릿북으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문장만 써서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문장이 좋아서 어렸을 때를 추억하는 그런 소설책일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뿐만 아니라 유명 작가들의 북 콘서트를 기획해 책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서점들도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서 이곳까지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큰 매력은 책방 바로 옆에 자리한 한옥고택에서 숙박이 가능하다는 점. 책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며 힐링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편하고 알찬 휴식이 없겠죠. 방에 들어서면 이렇게 추천 도서들이 반깁니다. 제 마음이 너무 평온해져요. 이 책은 뭐예요? 아, 저희가 방마다 이제 그때 추천신 이제 도서들을 비치해 놓는데, 그냥 여기에선 시집을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심이 절로 일어나는. 시심, 우와, 시심. 일어나죠. 그럼 사장님, 지금 저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잠깐 나가주시겠어요? 네. 책과 함께 놀고 즐기며 쉴 수 있는 하루. 책과의 데이트는 하루 해가 짧습니다. 감독님, 촬영 끝났죠?
저 이제 저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 문 닫을게요. 촬영 좋습니다. 아직도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책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네, 다음 소식은 원주에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소나 돼지가 우리 가정의 보물 1호였을 때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축산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축산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다, 구제역이다, 참 어려움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축산업을 당당히 지켜가고 계시는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그분들의 그 모습을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소처럼 열심히 일하고 돼지처럼 복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나러 갈 이분들은요, 소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돼지로 인해서 내가 복을 얻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거든요.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명인분들을 만나러 지금부터 당장 달려가시죠. 소와 돼지. 우리가 흔히 보는 가축이지만 우리 전통 한우인 칡소와 돼지를 가축 이상으로 아끼고 소중히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이 칡소와 돼지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소를 뭐 30년 키우는데 뭐 나의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죠. 돼지는 늘 고마운 동물, 그리고 미안한 존재, 그런 의미가 있고, 하지만 저에게 돼지는 늘 돼지는 나의 인생, 이런 노래를 부르고 같이 삽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찾아온 이곳은요, 우리나라 이 토종 한우, 이 칡소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이 친구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반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메라는 소리 들리시죠? 자, 애정을 가지고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문마급에 있는 한 칡소 사육 농장을 찾았습니다. 여느 소와 다르게 칡넝쿨이 감겨있는 듯한 얼룩무늬가 있는 이 소들이 바로 우리나라 토종 한우 칡소인데요. 아유,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에 이 토종 한우가 있다라는 소문도 듣고 제가 잽싸게 달려와 봤는데 칡소라고 하더라고요. 예. 칡소는요, 우리나라의 그 동요에 나오는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그 소예요. 예, 네. 우리 전통 칡소 한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한우를 없애기에는 너무 그래서 애착심을 갖고 기르는 거예요. 뭐든지 소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먹이는 적당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이 친구들에게 제가 포식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밥이 왔어요. 아주 싱싱하고 맛 좋은 이 건초가 왔습니다. 야, 이 친구 타이밍을 알아요. 타이밍 알아. 저렇게 보채는 친구는요, 조금 더 감질맛나게 기다려줘야 돼. 이 타이밍에 바로 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버릇 나빠져. 아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자, 우리 칡소들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고 무럭무럭 크십시오. 자, 한국에 몇 마리 없는 아주 귀한 칡소들입니다. 자, 본인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귀한지. 이 농장에서는 칡소 8마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먹는 것은 일반 한우와 같지만 좋은 사료를 먼저 먹입니다. 귀한 소인 만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긴 뭘까요? 우와! 아니, 얘가 이게 독채를 마련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갓난송아지고 칡송아지니까 더 귀히 여기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는 거죠. 기르는 거죠. 매 때때마다 데리고 가서 엄마한테 젖먹이고 또 갖다 집어넣어놓고. 저렇게 어릴 때는 여느 한우처럼 저렇게 노래요. 근데 이제 한 4, 5개월 되면 이제 얼룩무늬가 나와요.
이 한우 중에서도 칙소가 굉장히 이제 혈통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구분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칙소는 혈통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귀에다가 생검이표를 찍어요. 네. 그 생검이표를 찍으면서 거기서 조직을 떼어내 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해서 우리가 이제 친자도 확인을 하고 일반 한우와 다르게 칙소만 별도의 혈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DNA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조사하죠. 전국적으로 약 한 4,000여 도 정도 되는데 지금 강원도는 한 900여 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강원도에서 칙소를 좀 더 증식하고 확대해가지고 칙소만의 별도 브랜드를 가져가지고 농가도 소득 좀 올리고 또 칙소도 일반 소비자가 맛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칙소는 일반 한우와 비교해 6개월 정도 더디게 성장한다고 하니 돌봐야 하는 기간이 더 길어지는 건데요. 강원도에서는 900여 두가 여러 농가에서 길러지고 있고 원주에서 칙소를 사육하는 농가는 2 농가라고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그동안에 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또 좋은 일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키웁니다. 제가 여력이 닿는 한 키워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싶어서 이번에 만나러 갈 분은요, 이 축산업계의 명인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요, 이분을 돼지 아버지라고 부린다고도 하거든요. 자, 어떤 분인지 한번 바로 만나러 가볼 건데요. 이렇게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지금 내가 뭐 하면 되지? 돼지 만나러 가면 되지. 가시죠. 돼지 아버지를 만나러 찾아간 곳은 원주의 한 돈육 생산 가공업체인데요. 돼지를 사육하며 육류를 생산하고 가공, 판매 등을 하고 있는 6차 산업업체입니다. 이곳은 그야말로 돼지 아빠의 피와 땀이 서려 있는데요. 돼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아우 대표 아니야. 아우 돼지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우 돼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돼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건가요? 그거는 정부가 깃발을 들고 농촌을 계도하라는 그런 이제 책임을 부여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지요. 처음부터 돼지 농장에 취업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포상 휴가를 가게 됐는데 일본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이 다음에 이런 모델을 한번 따라서 우리나라에다 해봐야겠다. 그래서 한 17년 정도 구상을 하다가 자금이 생겨서 2011년에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소도 그렇지만 돼지도 굉장히 이제 운영을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럴 때 참 힘들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생산량, 수입량에 따라서 그 등락이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때는 2011년에 이 문화원 지을 때 그때 전체 돼지를 내가 키우던 전체 돼지를 다 메모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지금은 이제 ASF 상황이라서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려움도 겪었지만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 지금. 이곳은 원주에서 이름난 돈육 가공업체로 또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관람객들을 위한 돼지 경주나 여러 가지 체험이 진행되고 또 놀이공간이 조성되어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에 동물을 사랑하는 축산 명인 장성훈 대표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아래에서는 이제 돼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여기 위에 올라오니까 다양한 동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돼지 아빠가 아니라 동물들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축산업에 좀 종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부터 축산이 적성에 맞았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의 무료로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하고 싶지 않았어도 할 수 없이 이제 축산을 전공하게 됐고 다시 양돈을 거쳐서 완전히 양돈인이 됐습니다. 동물을 다 좋아했었고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돼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모든 동물을 다 좋아하고 그러는 체질이구나.
대표 오늘 돼지의 매력에 또 우리 돼지를 사랑하는 아빠의 매력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대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당초 목적대로 우리 문화원이 6차 산업, 융복합 산업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표 모델이 되고 또 자라나는 2세들, 그다음에 후계 농들의 현업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한우인 칡소를 특별한 애착심으로 꿋꿋하게 잘 지키고 그리고 돼지 아버지라 불릴 만큼 돼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이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의 노력이 있기에 우리 축산업의 명맥이 잘 이어져 가고 있는데요. 이들의 이런 노력이 좋은 결실로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이 축산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누구보다도 돼지를 사랑하고 또 누구보다도 소를 사랑하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분들 덕분에 이 축산업의 미래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토종 한우 칡소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네.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부르던 동요 그 송아지의 얼룩소가 이 칡소라는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했던 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송아지 동요의 주인공이 얼룩소 젖소인 줄 알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칡소였더니 세상 굉장히 놀랍고요. 제가 소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은데 칡소는 또 처음 봤습니다. 토종 한우는 사실 우리가 맛을 다 알잖아요. 그 네. 연하고 맛있는 식감, 먹고 싶다. 근데 칡소는 또 어떤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 동요 이야기하다가 좀 그러니까요. 먹는 얘기 많이 나네요. 기승전 먹는 이야기. 소들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저는요 그 돼지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네네. 이른바 그 돼지 아버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정말 이분들은요 우리나라 축산업의 대들보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역군들이다 이렇게 좀 칭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이현희 리포터가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는요 새로운 스포츠 소개해드렸습니다. 휠체어 농구 소개해드렸는데요. 정말 재밌거든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 내일 예고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긴 겨울방학을 맞아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인 초등학생 부모님과 아이들. 집에만 있기보다는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보다 알차게 방학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생방송 강원 365가 추천하는 겨울방학 즐기기 그 현장 따라가 봅니다. 프로농구 출범 원년부터 원주 DB 소속으로 23번의 시즌을 함께했던 박순진 체력 코치. 지난해 은퇴하고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를 만나서 그의 또 다른 꿈과 열정을 들어볼게요. 포근한 겨울 날씨 때문에 한 차례 연기됐던 홍천강 뽕뽕축제. 거기다 때 아닌 비 때문에 얼음도 다 녹아내려 얼음 낚시가 힘든 상황인데요. 하지만 더 이상 축제를 미룰 수 없기에 대체 프로그램들과 체험 프로그램들 위주로 축제를 개막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막하게 된 홍천강 뽕뽕축제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요즘 땡땡 보험에서 정말 보험 상품들이 발에 채일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씩은 들고 있을 텐데요. 그런데 지급받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거나 연락받지 못해서 지급받지 못한 보험금의 액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명수 씨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예.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무려 10조 7,300여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0조면 정말 가늠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엄청난 액수인데 이 미지급 보험금이 늘어남에 따라서 금융당국은요 2017년부터 미지급된 보험금을 찾기 위한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좀 웃기면서도 슬픈 소식은요. 어렵사리 이 숨은 보험금의 주인을 찾았더라도 해도요. 매년 새롭게 또 숨은 보험금이 그대로 유입돼서 이 절대량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특이한 사실인데 사실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 숨은 보험금은 없을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포털 사이트에 내 보험 찾아줌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그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내가 계약했던 보험 계약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숨은 보험금까지도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참에 잊어버린 내 보험금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1시간 동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